안녕하세요. 삼장법사입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때마다 지급받는 배당금이 투자에 큰 힘과 기쁨이 됩니다. 가끔 댓글을 통해서 얼마나 오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언제 주식을 매수했는데 4월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언제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락은 왜 생기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리고 세금은 얼마나 징수되는지 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부담 느끼지 마시고 재미있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배당을 받는 것은 영화 티켓을 사서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배당을 언제 받게 되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화표를 가지고 있으면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듯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로부터 정해진 날짜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려면 일단 극장이나 인터넷으로 영화 티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영 시간이 되면 영화관에 가서 티켓을 확인받고 지정된 자리에서 영화를 관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실 것은 영화 티켓을 영화가 시작하기 며칠 전에 구매를 했건, 영화 상영 시간 직전에 구매를 했건, 그저 티켓을 확인할 그때에만 가지고 있다면 티켓을 확인하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HTS나 MTS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셨다면 회사가 정한 배당 기준일에 해당 기업의 주주인 것이 확인만 된다면 배당금 지급일에 정해진 계좌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배당을 받는 것도 주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와는 관계가 없이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만 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 매수가 영화권 구매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영화권은 구매하면 그 즉시 영화권을 손에 쥘 수가 있지만 주식은 매수를 하면 이틀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주주총회를 열어서 배당금 지급에 대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잘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주식이 매수하고 이틀 뒤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이는 순간적으로 많은 거래와 신용을 통한 거래가 일어나는 주식시장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배당 기준일에 배당권을 가지고 있으려면 배당 기준일이 되는 순간 전까지 주식 결제를 마치셔야 하는데 이 이틀이라는 기간 때문에 최소한 배당 기준일 2일 전까지는 주식을 매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인 기업이 있다면 12월 31일에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12월 3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인 12월 30일까지는 주식 결제가 끝나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식 매수와 결제 사이에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월 20일에 배당을 받기 위해선 12월 28일까지는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주총회를 거쳐 4월 20일에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 매수일과 주식 결제일 사이에 공휴일이 있다면 그 공휴일을 제외한 이틀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배당 기준일과 그 전 공휴일을 잘 확인하셔서 주식을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 사례에서 12월 28일 매수를 완료하셨다면 4월 20일에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티켓 확인을 하고 영화관 안에서 영화표를 찢어버렸다 할지라도 영화를 보는데 상관이 없는 것처럼 12월 29일에 주식을 다시 매도하였더라도 4월 20일에 배당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요건을 충족한 12월 28일이 지난 12월 29일을 배당락일이라고 합니다. 배당락이 되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정확히 그 권리만큼의 주가가 떨어진 채로 주식시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배당락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에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우선주와 같은 우선주에는 배당권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가라고 부르는 시가에는 이 모든 권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약 이 주식의 주가가 5만 원이고 그 안에 포함된 배당권이 5천 원이라면 배당락일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에 해당하는 5천 원이 사라져버리고 주가는 4만 5천 원이 되는데 이것을 배당권이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질 락자를 써서 배당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주가가 5만 원인 주식을 매수를 하셨다면 배당락일이 돼서 배당에 해당하는 5천 원은 배당금 지급일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배당률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배당락을 이용해서 더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배당권이 분리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배당락일에 배당률 이상 또는 그 이하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금은 해당 배당 지급일에 증권사에서 미리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 징수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본인의 증권 계좌로 입금해주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귀속되는 연도에 해당하는 이자와 배당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증권사에서 원천 징수한 15.4%만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본인이 배당에 대해서 따로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와 배당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귀속 연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년 4월, 5월이 되면 꽤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서 신경을 쓰시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본인이 받은 배당을 언제 신고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1년에 한 번 주총을 열고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배당을 받은 해에 다음해 5월에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별 무리는 없지만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법상으로 일반적 배당이 귀속되는 날은 배당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과 배당 지급일이 다른 연도에 해당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일이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비교 설명을 해드리면 앞서 보았던 사례와 같이 12월 31일이 배당 기준일이고 3월 31일이 주주총회, 4월 20일이 배당금 지급일이라면 해당 배당금은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의 다음 해인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주총회가 2018년 12월 31일에 열렸다 가정하면 위와 같은 날인 4월 20일에 배당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주총회가 2018년도에 열렸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는 2019년 5월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자와 배당의 합이 1년에 2천을 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배당 신고에 대해서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젠가 소득세 신고를 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